네, 안녕하세요. 명인들의 복귀 김석철입니다. 자, 최근 주식시장의 흐름은 사실은 뭐 이렇게 강하게 랠리를 펼치는 구간은 아닙니다. 네, 그러나 시장의 어떤 내부적인 흐름에 있어서는 어떤 수익률 게임이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시장 상황을 대체적으로 표현을 할 때 개별 종목 장세라는 말을 많이 하죠. 즉 시장의 전체적인 어떤 지수의 흐름을 중심으로 하는 수익률 게임이 전개된다라기보다는 각각의 어떤 그 밸류에이션이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의 단기 수익이 한쪽에 집중되는 것보다는 계속 이제 어떤 키를 맞추면서 움직이는 장세. 그게 이제 최근 시장의 전체적인 컨셉이고 우리가 이제 수익률을 얻기 위한 시장의 포인트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장이 아주 좋다 내지는 시장이 좀 안 좋다. 뭐 이런 관점보다는 시장 흐름 안에서 선택과 집중에 따른 차별적인 수익률 게임이 전개되는 구간이다. 뭐 이런 관점으로 조금 더 실전 어떤 시장 흐름을 이해를 하시면 되지 않느냐. 뭐 이렇게 좀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지난 또 일주일 동안 변화된 시장 상황 차분히 점검을 하고요. 향후 투자 전략 속에서 과연 우리가 어떤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수익을 얻을 수 있는지 그 부분을 같이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최근 시장 흐름에 있어서 큰 이슈는 결국은 뭐냐? 뭐 사실 작년, 재작년부터 이제 진행돼 가고 있는 부분들이 키워딩을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인플레이션, 그죠? 그다음에 이제 뭐 물가, 그리고 금리, 그리고 경기 회복 이런 것들이 되겠죠. 이제 이것들을 이제 하나로 우리가 이제 조합을 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최근에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부분들은 뭐 어제 미국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그 파월의 어떤 그런 그 이야기 이후에 시장의 이제 어떤 단기적인 어떤 방향성 흐름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이제 전체적인 시장을 둘러싸고 있는 큰 금융시장의 패러다임은 어떻게 바뀌고 있느냐. 금리가 일정 정도는 이제 인상 러시가 마무리 국면에 진입되느냐. 그리고 이제 금리가 인상 부분 속에서 이제는 동결 내지는 금리 인하 쪽으로 전반적인 패러다임이 전환되느냐. 이제 그 어떤 기로에 서 있는 상황이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어저께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라든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어제 이제 파월이 얘기를 했던 부분들이 뭐 이제 추가적인 어떤 금리 인상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는 약간 이제 종착지에 오지 않았느냐. 다만 아직까지 이제 금리 인상을 일정 정도는 멈추기 위해서 전제 조건이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물가죠, 물가. 그러니까 물가라는 것이 이제 인플레이션 압력을 제어하고 있는 어떤 바로미터가 되는데, 그러니까 올해 이제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연준의 물가의 기준 목표치는 몇 프로라면 2%죠. 그러니까 물가 수준이 2% 정도를 기준점으로 해서 2% 내외로 들어오게 되면은 그 시그널이 결국은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잡히는 국면이 되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금리 인상 러시는 이제 마무리가 될 것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제 어저께 나타났던 파월의 얘기는 뭐냐면은 아직까지 그 연준에서 이야기하는 그 뭡니까 금리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2%대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금리 인상 기조는 아직까지는 유효하다. 이제 이 의견을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사실 시장에서는 금리 인상 기조는 유효하다라는 얘기는 아직까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있고 그에 따라서 금리 상승의 흐름은 이어질 것이다. 이제 이렇게 해석이 되겠지만은 시장에서는 그 내부적인 의미에 주목을 하고 있다. 즉 이제 어느 정도 그동안에 이제 테이퍼링에 따른 어떤 금리 인상 국면들이 일정 정도는 마무리 국면이다라는 어떤 인식이 확산되면서 어제 나스닥 같은 경우를 중심으로 해서 미국 시장은 강하게 상승, 그 부분이 우리 시장에도 영향을 미쳤던 상황.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한번 객관적으로 한번 해석을 해보면은 크게는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시장을 짓눌렀던 인플레이션에 따른 금리 인상의 러시,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시장에서 이제 제어되기 시작하고 있다. 그러니까 금리 인상 리스크라는 부분들이 점진적으로 시장에서는 그 리스크가 해소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에 따라서 이제 시장은 그 다음 그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 금리 인상 러시가 일정 정도로 멈춰진다라고 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한편에서는 이제 경기가 회복 국면을 본격적으로 시그널을 보낸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이제 아직까지 이제 그 부분은 나오고 있지 않은 가운데에서 일단은 시장을 눌렀던 인플레이션에 따른 금리 인상 러시가 어느 정도 해소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단기적으로 크게 빠지지 않는 가운데에서도 일정 정도는 단기적인 어떤 그 수익률 게임을 모색하는 상황으로 시세가 전개되고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기 때문에 어떤 단기적인 어떤 변동 요인으로서 우리가 해석을 해야지 이게 이제 본격적인 상승 레이스 국면이야. 이 부분은 아직까지는 섣부르고 다만 시장을 눌렀던 어떤 악재 리스크가 일정 정도는 해소되고 있는 국면이 현재 시장 흐름 속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흐름이 최근에 미국 시장 그리고 우리 시장 흐름 속에서 전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시장의 큰 패러다임이다. 이제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시장은 이제 특히 이제 우리 시장 안으로 들어오면은 이제 지난주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죠. 한번 이제 프로그램 매수에 의해서 시장이 한번 크게 올라갔는데 그 부분이 청산하는 과정 속에서 한번 놓을 것이다. 그죠? 그 부분을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사실 이제 그러면서 시장은 우리가 이제 일주일 동안의 흐름을 다시 한번 복기를 해보면은, 지난주 이제 제가 방송을 했던 수요일 이후에 이제 목요일하고 금요일 코스에서 올라갔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월요일 코스에서 예고를 해드렸던 것처럼 한번 프로그램 매도가 퉁 출해되면서 한번 빠졌죠. 빠졌다가 다시 또 이제 어제하고 오늘 코스에서 다시 또 올라가는 흐름. 근데 이게 중요한 것은 지금 이 흐름은 기존에 진행됐던 저점과 고점이 높아지는 추세 국면이 아니라 이제 시장은 단기적인 박스권 국면으로 전환되고 있다. 그러니까 박스권 국면이라는 얘기는 제가 이제 사실 박스권의 흐름이라는 얘기를 자꾸 말씀드리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현상을 가지고서 우리가 객관적인 포인트를 한번 짚어보자는 의미거든요. 무슨 얘기냐면은 그러니까 이전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차트상으로도 놓고 보면 지난 1월 27일까지 그러니까 보시면은 1월 27일까지의 흐름에서는 시장이 저점과 고점이 높아지는 어떤 추세 국면을 보였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1월 27일 이제 이후부터 차트를 좀 크게 좀 잡아줘 보세요. 1월 27일부터 그 이후에 이제 시장의 흐름은 뭡니까? 이제 저점과 고점이 높아지는 흐름이 아니라 일정한 수준의 고점 라인이 설정이 되고 있는 가운데에서 시장은 제한적인 어떤 박스를 만들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이 시장의 국면은 추세 국면 속에서 단기 박스 국면으로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이 형성되고 있다. 이제 이러면요, 여러분들 이제 어떻게 대응 전략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어떤 시장의 흐름이 추세가 전개되는 흐름이 나타날 때는 고점이 일정 정도는 뭡니까? 열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점 공략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박스 흐름으로 전환되면은 박스의 기준선이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박스의 상단과 하단이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상단에서는 일정 정도는 한번 단기적인 어떤 그 트레이딩 전략에 있어서는 때려주고, 그 다음에 하단에서는 좀 받아주고, 이런 대응이 가능하다는 거죠. 박스 형성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냐면 이렇게 박스가 형성된 자리에서는 하단과 상단이 어디에서 설정이 되고 있느냐. 이제 그걸 정해야 되겠죠. 그 흐름이 최근의 흐름 속에서는 제가 이제 지난주 기준선으로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2430포인트가 일정 정도는 그 상단 부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이제 다시 그게 저점이 되면서 2430과 맥시멈으로 따지면 최근에 이제 시장 흐름을 한번 기준으로 해서 한번 박스의 상단을 정해 보면은 2,500선, 그죠? 요 자리가 되겠죠. 요 자리를 기준으로 해서 시장은 단기 저항이 설정이 되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는요, 우리가 항상 시장 대응을 할 때는 예측보다는 대응을 하자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 얘기는 어떻게 될 것이야라는 부분을 가지고서 시장 대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흐름이 형성되어 있어. 그러니까 이 흐름을 기준으로 해서 대응을 하자. 즉 지금은 이제 박스권 흐름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2,500선이 단기적인 박스 상단의 저항 라인. 그러면 그 기준선이 설정된다는 얘기는 저항이라는 얘기는 그 자리에서는 조금 매수보다는 매도. 그리고 이제 2,430이라는 얘기는 최근에 이제 흐름 속에서 그 자리에서는 어느 정도 지지가 되고 있으니까 그 자리에서는 일정 정도는 매수 포지션. 이렇게 이제 단기적인 라인을 설정을 하면 되겠죠. 그게 이제 최근 한 1, 2주 동안 진행됐던 시장 흐름의 객관적인 팩트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시장 내부적인 이제 이런 흐름이 형성되어 있는 가운데 시장 흐름은 여전히 뚜렷한 매수 주체는 사실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보면은 그동안에 이제 원달러 환율이 뭐 1,200원 초반대까지 약세 흐름을 보이면서 상대적으로 이제 외국인 투자가들이 원달러 환율의 약세 흐름에 기반한 매수가 들어왔지만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외국인 투자가들이 최근에 공격적인 매수라는 것은 어떤 향후의 펀더멘탈이 강화될 것이다 내지는 향후 한국의 어떤 경기가 좋아질 것이다 이런 부분에 기반한 것보다는 수급에 의존한 그리고 금리라든지 환율에 의존한 매수다. 그리고 뭐 가장 대표적인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경우에는 그동안에 금리가 아주 높은 흐름을 보일 때 뭐 팔았던 부분들 다시 또 잡아내는 그런 흐름에 따른 매수 부분이지 외국인 투자자들의 신규 매수 자금이 새롭게 막 물밀듯이 밀려 들어오면서 사는 흐름은 아니다. 이렇게 정리가 되고 그럼에 따라서 뚜렷한 매수 주체가 없는 가운데 최근에 또 우리가 주목해야 될 주체자별 매매 동향에서는 기관 투자가들이 고점에서는 팔고 있다는 점. 이 얘기는 아직까지 우리가 시장에 고를 외칠 수 있는 수급 여건은 아직까지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 거기에 오늘 여러분께서 또 이제 주목을 해야 될 것은 오늘 지수가 강세 흐름을 보이고 지수가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전체적인 어떤 거래량 볼륨이 낮아지고 있다는 점. 보시면은요, 크게 좀 잡아보면은, 오늘도 지금 어제 오늘 보면은 거래량이, 물론 거래 대금은 아직까지 줄지는 않고 있지만은 거래량이 줄고 있죠. 이 얘기는 뭐냐면은, 거래가 수반되는 가운데에서 뭡니까? 어제 오늘 반등의 흐름이 들어왔다면 받아주고 올라가는 흐름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지만은 거래가 주는 가운데서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는 시장은 계속해서 얘 한번 샀다가 팔았다가 얘 사고 이런 식으로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즉 본격적인 레이스 국면에 따른 상승의 흐름이라기보다는 순환 흐름에 따른 어떤 시장 흐름이 전개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는 게 맞겠죠, 그죠? 그 흐름이 형성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러면서 이제 시장은 뭡니까? 지금은 종목별 단기 트레이딩 장세의 흐름으로 보는 게 맞다. 그러니까 종목별 단기 트레이딩 장세라는 얘기는 지금은요, 여러분들 우리가 시세를 구분을 할 때 종목들의 흐름이요. 이제 많이 그러니까 지난주, 지지난주 그런 말씀드렸잖아요. 많이 올라간 종목들은 쉬고 이제 덜 올라갔던 종목들이 올라가고 하면서 이 종목별 밸류에이션의 갭을 메꾸는 그런 시세의 순환 흐름이 연출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지난주, 지지난주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선택과 집중이라는 점에서 종목을 집중을 할 때 어떤 그 대응을 해야 되느냐.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밸류에이션이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에 집중하고 그 흐름에 포인트를 맞춰라.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흐름이 최근 전체적인 어떤 시장의 큰 흐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예를 들어서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보면은 최근에 보면은요. 가장 이제 대표적으로 제가 이제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그 이번 지수 상승의 흐름을 깨웠던 종목 중에 하나가 뭐였습니까? 삼성전자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기준선을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요거를 한번 실전에서 한번 대입을 해보세요. 그 삼성전자가 말입니다. 이번에 이제 그 지수가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레이스를 펼쳤다가 대체적으로 어디까지 왔냐면은 300일 이동평균선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포인트를 한번 잡아야 될 것은 어떤 섹터별 대응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그 업종별 대응이라기보다는 가격별 대응이라는 기준선을 한번 제시를 해드리면서 말씀드리는 부분들이 삼성전자가 300일선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후에 지수가 안 빠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는 최근 한 일주일 동안의 흐름을 보면은 이때 1월 27일 날 기록했던 이 고점을 돌파를 못하고 있죠. 그죠? 얘는 이제 왜? 얘는 일정 정도 가격의 밸류에이션이 일정 정도 릴레이팅이 됐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상대적으로 최근에 강한 종목들이 뭐냐? IT 섹터 내에서 300에서는 기준선으로 한번 놓고 보면은요.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도달한 종목 중에 하나가 LG전자가 이제 300에서 차트를 좀 계속 잡아주세요. LG전자가 이제 오늘 300에서에 도달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1월 27일 날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이 자리에서 그죠? 이때쯤 300일선을 돌파를 하면서 그때 이제 그 이후에 조정이잖아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LG전자는 같은 기간 동안에 못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죠? 이 자리에 머물러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애들이 최근에 이제 주가들이 바톤을 넘겨받으면서 올라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시면은 그렇죠. 뭐 삼성 SDI는 좀 개별적으로 그러지만 지금 보시면은 LG 이노텍이 이제 발동이 걸리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발동이 걸렸다는 얘기는 지금 이 시장 상황이 이어진다라고 했을 때 얘네들의 목표치는
이 자리까지, 이 노란 선까지 열려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보면은 삼성전자 그렇죠. 그 다음 종목들을 보면은 삼성전기는 보세요. 삼성전기는 1월 27일 그 내외 지점에 똑같이 300에서까지 왔는데 최근에 주가는 상대적으로 못 올라가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계속 시세들이 보시면은요. 그 다음에 보세요. 네이버 같은 애들의 경우에는 300일선이 여기 있는데 이 시세 흐름은 뭡니까? 상대적으로 최근에 강하죠. 왜? 가격에 메리트가 있으니까. 네이버 그렇죠. 지금 보면은 만도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이 자리에 있는데 300일선까지 한참 남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근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것이 카카오도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뭐냐면 전체적으로 시세를 우리가 볼 때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시장이 지수를 계속 고점을 높이는 흐름이 아니라 이제 지수는 어느 정도 이제 고점대까지 왔는 가운데 지수는 쉬고 있는데 시세들은 지수가 쉬고 있다는 얘기는 빠지지는 않는다는 얘기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시장의 어떤 심리라든지 이런 부분들 자연히 수익률 게임으로 전환되는데 수익률 게임에서 선택하고 있는 부분들이 뭐냐? 이미 이제 가격 메리트가 사라진 종목이 아니라 싱싱한 종목들의 새로운 어떤 뭡니까? 장바구니에 담는 그런 시세 흐름이 형성되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냐면은 지난주, 지지난주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시했던 투자 전략이라든지 매매 전략에서 주목해야 될 포인트는 바로 그런 거죠. 선발주들의 경우는 조정권이다. 그런데 후발 섹터, 저평가되어 있는 후발 섹터들이 일정 정도는 릴 레이팅 작업을 보이면서 시세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그 흐름에 일정 정도의 어떤 그런 배팅 포인트를 집중을 하면서 거기에서 단기 수익률 게임에 집중해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 흐름이 연출되고 있는 것이고 앞으로의 흐름에서도 지수가 크게 빠지지 않는다라는 우리가 기준 하에서는 시장의 어떤 그 개별적인 종목 흐름은 계속해서 그렇게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게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들이 지수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크게 오르거나 크게 빠질 수 있는 자리는 아니고 박스가 만들어져 있는 자리인데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시장의 흐름은 개별 종목의 수익률 게임으로 전환되고 있는 그 자리인데 거기에서 개별 종목의 수익률 게임의 선택과 집중의 기본적인 포인트는 뭐냐? 저평가되어 있는 릴레이팅 종목에 집중해라. 이렇게 되는 거죠. 투자 전략까지 다 말씀드렸으니까 이제 끝났네요. 예, 그렇게 되는 거죠. 전반적인 시장의 흐름이. 그게 이제 최근 흐름 속에서의 어떤 흐름이고, 그러면 이제 올라가는 흐름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수익률 게임에서 조금 뒤처질 수밖에 없는 흐름은 뭡니까? 최근에, 그러니까 작년 연말 이후부터 최근까지 일정 정도 달렸던 시세들은 지금은 뭡니까? 뒤풀이 파동의 흐름은 나올 수는 있겠지만은 싱싱한 새로운 수익률을 얻기에는 이제는 조금 놔줘야 된다. 그게 이제 뭐냐면 우리가 계속 회자됐던 종목들 있잖아요. 이제 더 크게 올라가기에는 조금 제한적인 종목군들이 이제 이전부터 올라왔던 종목군들, 이제 그런 종목들이 되는 거죠. 대형주 섹터에서는 그렇고, 중소형 섹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중소형 섹터에서도 최근에 뒤풀이 파동이 나타났던 종목군들 중에 하나가 뭐 2차 전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왔잖아요. 근데 이게 뭐냐면 시세가 자꾸 이제 바뀌는 거예요. 이번에 말입니다. 1월 27일까지 종합주가지수가 랠리를 펼치는 가운데에서 개별 섹터들의 움직임 속에서 가장 강했던 개별 섹터들이 뭐였어요? 계속 언급드렸던 화장품이라든지,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화장품이라든지, 뭐 게임이라든지, 항공이라든지, 그죠? 이런 것들이잖아요. 이제 그런 애들이, 그러니까 재밌는 현상이 어제 오늘 종합주가지수는 강하게 올라갔는데 어제 오늘 약간 조정 보이는 종목들은 최근에 달렸던 애들이 약간 조정 보이고 또 어제 오늘 올라갔던 종목들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대형 IT라든지 성장주 개념의 종목들이 올라갔다. 이게 뭐냐면 이제 시세들이 상대적으로 싱싱한 시세와 그동안에 달렸던 시세들이 약간씩 이제 차이가 나기 시작하고 있다. 이게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현 장세에서의 핵심 개별주의 포인트가 된다는 거죠. 철저하게 가격에 기반한 시세를 주목해라. 이렇게 되는 거죠.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제 한번 종목들의 흐름을 이제 보시면 앞에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최근에 그러면 이제 탑픽 종목은 LG전자예요. LG전자인데 보시면은 최근에 탑픽 종목은 이제 LG전자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우리가 흐름 속에서 이제 뭐냐면 앞에서 제가 이제 종합주가 지수가 올라가는 가운데에서 종합주가 지수는 올라가는 가운데에서
이제 박스권의 흐름인데 거래량은 줄면서 전체 거래량은 줄었어요. 그죠? 전체적 거래량은 줄면서 종합주가지수가 올라갔는데 LG전자는 어떻게 됐어요? 거래량이 빵 터지면서 그죠? 300일선을 돌파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새롭게 이제 뭡니까? 후발주 레이스에서 터지는 종목들이 되는 거란 말이죠. 이거를 이제 기본으로 보면은 종목들이 나와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2,500과 2,430을 기준선으로 해서 매수를 하더라도 2,500선 근접해서 매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종목을 우리가 보더라도 2,430선, 그러니까 박스 하단 부분에 들어오면 이제 이런 종목들을 계속해서 보셔야죠. 보신다는 얘기는 저가 매수를 하셔야죠. 그래서 LG 이노텍,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이런 것들, LG 디스플레이 같은 애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제가 볼 때는요, 이런 것들은 좀 사놓고 좀 기다리면 단기 수익 충분히 가능한 종목들이에요. LG 디스플레이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카카오 그렇죠. 네이버 그렇죠. 그죠? 카카오 그렇죠. 네이버 그렇죠. 뭐 만도 그렇죠. 그죠?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시세에 여력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여력이 있는 종목들의 경우는 여러분들이 뭡니까? 예, 기본적으로 배팅을 해야 된다. 현대, 위아 같은 애들.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 종목들의 대부분이 뭐예요? 앞에서 설명드렸던 기본적인 컨셉. 저평가되어 있는, 밸류에이션이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 이번 레이스에 동참하지 못했던 애들의 뒤풀이 시세, 그러니까 후발 시세에 집중을 하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흐름들이 전체적으로 어떤 시장 흐름의 포인트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런 면에서 뭡니까? 뭐 LG전자라든지, 그죠? 하이닉스, 이노텍, 삼성전기 이런 것들이 이제 전면에 부각되고 있는 자리인데, 다만 여러분들 종목은 우리가 정해놓지만은 박스라는 생각을 항상 접목을 시키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돼요. 즉, 너무 올라갈 때 뭐 지수는 강하게 올라가는데 얘 또 갈 거야 라는 관점보다는 지수는 강하게 올라갈 때는 전체적인 포트폴리오 대응에 있어서는 약간 그 현금화를 했다가 한번 줬다가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박스가 하단 부분에 들어오면은 다시 또 잡아주는데 다만 아무거나 잡는 것이 아니라 이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을 공략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간단하게. 그죠? 심플하게 대응을 하시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뭡니까? 전발주는 그렇게 되고 후발주들의 경우에는 삼성, SDI, 네이버, 카카오 이런 것들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개별 섹터들의 경우가 그런 거예요. 지금 이제부터는 제가 그동안에 여러분들 한 달 전, 두 달 전에 이 뭡니까? 화장품주들의 경우에는 계속 올라갈 것이다라는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화장품에서는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화장품 섹터보다도 이제는 약간 슬림화를 하셔야 돼요. 종목들의 흐름에 있어서는. 가는 애만 간다. 다 달고 가지 않는다. 다만 화장품의 경우에도 여전히 뭐 저는 추가적인 레이스는 가능하다고 보는데 다만 화장품의 경우에도 선별된 종목들 중심의 대응이 필요하다. 아모레지, 뭐 대표적인 종목들이죠. 아모레지, 그 다음에 뭐 애블 CNC 같은 애들. 지난주에 다 말씀드렸잖아요. 눌림목 들어오면 공략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난주에 여러분들 제가 그랬을 거예요. 저기 화장품주들의 경우는 눌림목 딱 들어올 때 사세요. 그죠? 애블 CNC 같은 경우도 보세요. 지난주 목요일 날 6,500원 했다가 7,400원까지 날려버렸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왜냐하면 아직까지 살아있기 때문에 핵심주들의 경우는 여전히 유효해요. 예. 그래서 뭐 아모레 퍼시픽이라든지 이런 종목들.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뭐 여행이라든지 항공 이런 종목들의 경우도 마찬가지 관점인데 다만 지금은 강하게 따라붙는 것보다 조정심하다. 눌림목에서 짧게 매수를 하고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정리를 해드릴게요. 지금은 그냥 심플하게 생각하세요. 지수의 흐름은 갇혔다. 지금은 단기 순환 종목 장세다. 단기 수익률 게임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수는 이제 박스권에 갇혀있기 때문에 박스권을 중심으로 하는, 그러니까 박스권을 중심으로 하는 얘기는 시장 대응의 기준을 설정하면서 대응을 하자는 얘기예요. 저점 매수, 고점 매수가 아니라, 매도가 아니라 박스를 설정한 박스 하단 매수, 박스 상단 매도 이렇게 되는 거라는 거죠. 큰 대응 전략에 있어서는 그 기준선은 2,430과 2,500까지 정해놓자. 그러면 지금은 이제 2,500선 근처 자리니까 지금은 강하게 매수가 들어갈 자리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적절하게 트레이딩 전략을 취하는 거고 그렇게 하면서 지금은 바이 앤 홀딩이 아니라 지금은 히트 앤드 런입니다. 그러니까 프레임푸시 전략이라는 것이 짧게 끊어치는 전략을 가져가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전반적인 어떤 시세 흐름은 오늘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키워드는 뭐냐면은
저평가된 밸류에이션 종목군들을 공략을 해라. 다만 공략하는 지점은 박스 기준선에서 박스 하단 부분에서 공략을 해라. 그래서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좀 유연한 대응, 다만 선택과 집중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구간이다. 이런 관점으로 또 한 주 동안 수익 많이 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 수요일 날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